피해자 주변 인물로 막 확대한 거예요, 수사를. 그런 과정에서 레이더에 딱 걸려드는 사람이 김모 씨라는 30살 된 여성이 포착이 된 거예요. 예비 신부랑 결혼할 신랑이 있겠죠. 네. 이 신랑의 전 여자친구가 바로 이 김모 씨였던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뭐가 그게 뭐 얽힐 만한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2005년도 6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입니다. 성남에 있는 상대원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발견이 되는데요. 5층입니다. 공영주차장 5층.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단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5층에서 이제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신의 모습이 엄청났어요. 칼로 이제 찔렸는데 예. 16군데가 찔려 있었어요. 판결문 같은 데 보면 20여 회 이렇게도 나오고요. 흉기에 찔려 있는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차를 타려는 순간 뒤에서 급습한 것 같은. 이 경우는 8시 40분에 발견됐잖아요. 네. 경찰에서는 10분 전까지로 봤어요. 8시 30분 그 정도 사이에 혹시 사망한 거 아닌가. 이거 강도 사건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봤더니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그 현장 검증을 하면서 또 이 경찰관들이 주변의 목격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네. CCTV 당연히 보려고 했겠죠. 네. CCTV도 없고 주변 목격자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그 근처에 흔적도 귀신같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망한 지 1시간 채 안 됐더라는 거고, 혈흔 응고 상태로 볼 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평범한 직장의 27살 여자였던 거죠. 근데 단 하나 좀 특이했던 게 있다면 결혼을 얼마 안 앞둔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는데 수사관들이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피해자 주변 인물로 막 확대한 거예요, 수사를. 그런 과정에서 레이더에 딱 걸려드는 사람이 김모 씨라는 30살 된 여성이 네.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여성하고 이 피해자하고는 감정이 무지하게 많은 관계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예비 신부랑 결혼할 신랑이 있겠죠. 네. 이 신랑의 전 여자친구가 바로 이 김모 씨였던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비 신랑의 전 애인이죠. 네. 예비 신랑은 지 씨예요. 30살 먹은 지모 씨인데, 이 지 씨가 원래는 김 씨라는 그 여성, 네. 그 여성하고 사귀다가 어느 순간 그 여성하고 CC였대요. 아, 캠퍼스 커플.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캠퍼스 커플이어서 결혼도 할 거라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망한 장 씨를 예비 신랑이 만나면서 끊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지 씨가 김 씨한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때 설득을 엄청 했나 봐요. 그 여성은, 그 김 씨는 지 씨를 막 설득을 엄청 했나 봐요.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느냐. 그런데도 노 해버리고 이 남자가 이별을 통보해버렸어요. 그래서 분노와 충격이 그때 이미 생겼어요. 지 씨에 대한 분노죠. 그때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버렸을까 신경 써서 받지 않겠어요. 네. 미련이 있으니까. 그때 알게 된 게 새로운 연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둘이서 데이트하는, 네. 연애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김 씨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빡친 거죠. 이게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분해가지고 펄펄 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공교롭게 바로 또 결혼 소식이 들려와요. 네, 장 씨와 사람이 지 씨가 결혼한다는 거. 결혼한다는 소식이 네. 들리는 겁니다. 김 씨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헤어져라. 오히려 그러니까 지 씨를 찾아간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이 장 씨를 찾아와요. 피해자 장 씨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다. 빨리 헤어져라.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웃겼는데, 내가 이 남자 애까지 뵀었다. 뭐 이런. 서로 애 뵀다고 얘기했어요. 네. 둘 다. 네, 둘 다 아이가 졌다고 둘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싸우는 거 좀 묘하더라고요.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말도 못했대요. 네. 심한 욕설을 주고받아갖고 서로 네가 포기해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혼 날짜가 정해진 후에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김 씨가 이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IP 추적했죠. 면밀히 관찰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씨가 이상한 데 접촉한 것을 접속한 네. 데가요, 해결사 넘버1입니다. 이름이 해결사 넘버1. 현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지금 얘기하는 해결사 넘버1 말고도 포털 2군데,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데다가 킬러를 원하십니까? 이런 걸 올렸어요. 네. 그래서 해결사 사이트를 5개 정도를 혼자서 운영을 했대요. 그 카페 슬로건이 무슨 일이든 다 한다 이거예요. 네. 여기하고 이 김 씨가 접속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청부살인으로 그 여성을 없애면 그 남성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은 김 씨를 먼저 살인 교사죄로 체포를 해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웠다. 아무 문제도 없는 우리 사이에 이 죽은 장 씨가 끼어들어서 그 여자만 아니면 예비신랑 지모 씨는 나한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제 미워서 청부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끝까지 혼만 내주라고 그러지 죽이라고 하진 않았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하고요. 그 이후에 도망댕기던 현 씨를 40일 만에 검거합니다. 40일 만에. 현모를 추적하는 과정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돈을 붙여준 게 있잖아요. 돈. 네. 통장 계좌가 나왔잖아요. 통장 계좌를 추적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대구 시내 중심지에서 차 대놓고 ATM기에서 돈 뽑는 거 나와요. 그 얼굴 사진하고 이 현 씨하고 대조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현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검거했어요. 네. 네, PC방에서. 근데 현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 보니까 일단 부인을 하면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오게 맞아요. 되는데요. 장 씨의 전화번호, 그러니까 연락처가 있고요. 사진이 이렇게 딱 얼굴을 보고 죽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디밀다 보니까 너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5년 6월 10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범행 14일 전, 2주 전에 현 씨가 운영하는 해결사 카페에다가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그 남자와 지 씨와 헤어지게 됐고 얼마나 장 씨가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하게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장 씨를 죽여주기를 원한다. 그걸 이제 할 수 있겠냐? 하고 얘기를 한 거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네, 비용만 맞으면 해줄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적어요. 착수금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사람 죽여주는데 900만 원이고요. 물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주기로 계약은 했어요. 이 사람들 둘이서 그 계약 과정이 또 이메일에 나오는데요. 현 씨가 내가 이거 후불로 받기로 하는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딴 것도 또.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현 씨에 대한 여죄 수사가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건데, 근데 이게 뭐 900만 원 착수금이고 성공한 후에도 그거보다 뭐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돈 몇백에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돈 몇백에 살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또 있다라는 또 거죠, 있습니다. 교수님. 이놈이 물론 뭐 현 씨가 돈 벌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인끼리 배신한 거. 이거는 금액도 많이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야 듣고 보니까 황당해요. 과거에 현 씨가 아주 여성을 열렬히 사랑해서 조만간 결혼하기로 한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여성이 결혼 조만간 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동생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현 씨 친동생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곧 결혼할 여성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녀 간에 배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병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꺼이 청부 살인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돈도 작용했겠죠. 돈 플러스 지가 미워하는 부류.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범행 준비에 딱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돈을 주고받을까? 계좌로 입금 안 했어요. 택배를 맞아요. 이용합니다. 난 돈을 택배로 돈을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전 이게 더 놀랍습니다. 김 씨한테 자신이 감시하는 걸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뭐 잠복 중이다. 네. 지금 뭐 형사야 개새끼 뭐 잠복 중이다. 그다음에 뭐 미행 중이다. 미행 중에 놓쳤다. 강도로 내가 위장하기 위해서 지갑 갖고 왔다. 이메일로 일일 보고를 다 했어요. 결국 그 피해자 동선을 알아낸 거죠. 출근하는 데가 아마 5층인가 봐요. 거기다 차 세워놓고 공영주차장. 거기다 자기네 집 앞에 아마 주차장이 없나 보죠. 네. 이 피해자 양 씨가. 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5층에다 차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차 타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잠복하고 있다가 교수님 잠복도 쓰지 마세요. 너무 잠복도 아니야. 이 새끼 뭐라고 그래?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 이 새끼 대기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네, 숨어 있다가. 바퀴벌레 새끼처럼 네. 숨어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그 피해 여성이 나타나니까 딱 차 문 열려는 순간에 뒤에서 흉기를 찔렀다고 그래요. 1차. 네. 그런데 피해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니까 마구잡이로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찔려서 사망한 거죠. 이 새끼는 살해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장 씨를 협박을 했어요. 그래갖고 450만 원 더 뜯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의 새끼 아주. 얘를 검거한 다음에 이제 경찰이 바로 이놈 압수수색하고 주거지 수색하고 다 했겠죠? 네. 대포 통장 찾았어요. 대포 통장에 6,200만 원 있네. 아니 900만 원이 아니라 이 6,200원이요? 6,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장을 일일이 싹 까봤더니 33사람이 돈을 입금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33명이 해결사 카페에 접속해서 얘한테 뭐 이를테면 이런 거래요. 빚쟁이 그 처리 좀 해달라. 자기가 빚져놓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지 좀 빼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대요. 무엇이든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지를 어떻게 빼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저는 그 좀 세상 참. 이 의뢰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의뢰하는 사람도 그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무엇이든 다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뭐 공무원 시험지도 뭐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복면 뒤집어 쓰고 가서 빼오는 줄 알고 시킨 모양이죠. 그다음에 남편 불륜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한 관계 혼내주는 것도 꽤 많았대요. 죽이라는 건 아니고 대체로 버림받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33명한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게 6,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나오니까 김 씨는 처음에 혼만 내주라고 그랬지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까지 뻗댔잖아요. 네. 그런데 범인 현 씨의 바지주머니에서 사진 나왔죠. 세부적인 신상 정보가 다 적혀 있었대요. 현모 씨라는 사람이 어디서 그 사람을 뜬금없이 구했겠어요. 네. 이거는 김 씨가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보고했던 거 있잖아요. 잠복 네. 중이다, 미행 중이다, 강도 위장하기 위해서 내 지갑 훔쳐갖고 왔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한 거 있지. 범죄 진행 상황을 이메일로 쭉 보고한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때서는 청부살해 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이 여성이 아마 그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얼마 뜯겼지? 그게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뜯겼죠. 1,000만 원. 네. 예, 다른 또 해결사 카페에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이게 6월에 죽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1,000만 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6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잖아요. 그 네. 5월에도 이미 다른 사람 사이트에 접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1,000만 원 떼이고 이제 두 번째 현 씨를 찾아서 그걸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뜯겼으면 그런 걸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집념이 셌던 거고 원한이 셌던 거죠. 꼭 죽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뜯기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900만 원 더 주고 죽여달라고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바람에 본인은 25년 받았다가 나중에 15년으로 되죠. 아, 저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징역 15년밖에 안 되는 게. 네. 25년 했다가 대법원 가가지고는 결국 15년으로. 네, 떨어졌잖아요. 15년으로 10년이 다운됐어요. 다운돼도 너무 많이 다운됐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킨 이 여자가 더 나쁜 건데, 물론 범죄를 실행한 그놈, 그 현 씨 같은 경우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상고를 포기했어요. 얘는 그 무기징역 받는데 또 있어요. 이 여성만 죽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면서 보니까 한 명을 더 죽였어요. 7월 22일 날 오후 7시경에 그 홍 씨라고 자기 친구가 있어요. 네. 홍모 씨라는 친구하고 같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인천에 있는 만월산으로 유인해요. 만월산으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목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가서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변전소 앞길에다가 유기를 합니다. 이 여성한테서 현금 카드를 강취해가지고 거기서 550만 원을 인출해서 그 홍 씨하고 나눴어요. 공범하고. 강도살인이죠.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당일날 가출 신고됐다가 8일 뒤에 발견이 돼요. 시신이. 그러니까 요 여죄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이 여죄가 하나 더 나오고 당연히 얘한테 사람 죽여달라고 33명 청부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처벌 받았겠죠. 네. 그 사람들이 막 불구속으로 처벌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현 씨한테는 요번에 그 장 씨를 살해한 살인사건, 그 다음에 그 우연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죽이고 강도짓 한 거, 강도살인. 네. 이 두 개가 합산돼 갖고 이 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지금도 수감 중에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피고인 현모 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던 속칭 해결사 카페에 접속해서 900만 원의 살해금을 줄 테니 피해자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하고 살인 교사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에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15년. 네. 25년 그냥 원심대로 이래야지 이게 이 15년으로 10년을 깎아줬어요. 대법원에서.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돈도 좀 있었겠죠 뭐. 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만간 결혼하려는 생각 때문에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런 여성이
한순간에 출근하다가 그냥 무자비하게 한 28회 정도 칼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분 명복을 빌고요. 예. 참 치정 사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또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살인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예. 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해결사 청부 살인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해결사는 아닙니다. 네. 절대 이거는 허접합니다. 현실에선 영화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절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